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쇼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그리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 두 사람의 수상한 관계, 과거 친분 관계가 그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분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인 소위 말하는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심리 대상에서 뺀다. 그것을 헌법재판소 쪽에서 민주당에 얘기를 했다. 요청을 했다.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 범죄 혐의라고 주장을 하는 민주당과 좌파에서 그 내란죄를 아예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빼겠다는 것은 형사사건만 다루고 빼겠다는 것은 신속하게 심리를 끝내야 된다. 자, 왜?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를 밟고 나서 이재명에 대한 2심 선고, 재판 2심 선고, 대법원 선고가 있어야지 이재명이 뭐 대선에 출마하든지 해서 조계 대선에 출마하든지 해서 셀프 사면, 자기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헌재가 내란죄를 빼고도 가장 핵심인 내란죄를 빼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하겠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 주겠다. 그런 내통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그때 됐었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그 문제점도 의문도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논란이 일어났을 때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부역자가 헌재 안에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의 재판과 이재명의 재판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할 것을 국회 탄핵소추단,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쪽에 권유한 정황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 이거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 안에 이재명의 부역자라도 있나? 헌재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을 죽일 놈이라고 선동을 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민주당이 헌재로부터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 이재명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 자, 그래서 이 내란 혐의를 없애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파면을 시켜주겠다는 언지를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죠. 자, 그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오늘 진전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했죠.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 박해를 함께 하면서 호영호재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서 소문이 파다하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니까 나서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이 헌재 소장, 그것을 심리라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과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 박해를 함께하며 호용호재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다. 그래서 문 권한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문형배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죄를 받았는데 그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 그걸
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그 사석에서 주변에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 쪽과 상당히 가까운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제가 어제 취재한 내용을 소개를 드렸었죠.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시소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으로 그때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였는데 문재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주로 진보 성향 법관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고 문형배는 그 회장까지 지냈고 판사가 된 후에 줄곧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일종의 향판이었습니다. 향판. 그래서 마지막에 부산 고법에 있었는데 부산 출신인 문재인이 발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됐고 지금 특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 사법연수원 18기 그러니까 이재명과 동기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연수원에 같이 입소를 했고 그때 이 사회 분위기상 1987년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말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기고 노태우 대통령 초기 그 무렵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동아리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 이재명을 비롯해서 문병호, 최원석, 정성호 이런 전현직 정치인들이 있었고 문무일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도 거기에 속했고 그리고 문형배도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형배도 같은 동기 모임에서 나중에 이제 노동법 학회를 만들었고, 권성동이 이야기했던 그 노동법 학회를 만들어서 무료 법률 상담 활동 이런 것도 했고, 노태우 정부에서 당시 정기성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고 하자, 그때 반대 성명서 작성을 이 노동법 학회, 그 이재명과 문형배가 들어가는 여기서 주도를 했다가 연수원에서 잘릴 뻔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가 경향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에 정성호가 그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고 정성호는 친명계의 자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죠. 그 정성호가 이재명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과 문형배의 인연까지 다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1987년 봄에 사법연수원에서 이재명을 처음 만났고 연수원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재명은 나중에 참여를 했다. 원래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또 사회과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다른 연수생의 추천으로 이 모임에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이재명과 정성호 두 사람은 이 모임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말하면서 이 모임이 한 주에 한 번씩 연수원 수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다. 사회과학 책 한 권을 읽고 발제도 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고 서울에 있는 동기생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그런 모임을 했고 토론이 끝나면은 또 술자리도 있었다. 술친구도 했다는 거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정성호, 이재명 외에 문병호, 최원석 전 의원이 있었고 최원식입니다. 최원식 전 의원이 있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있었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그 모임의 멤버였다. 문형배. 그리고 이찬진, 차지훈, 유성남 변호사. 이찬진은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또 변호인이기도 하죠. 그 좌파성향의 서클 모임에 문형배와 이재명이 같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모임이 불법이었는데 나중에 연수원 내에 좀 자유로운 학회 모임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을 때 노동법 학회라는 이름이 새로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논란이 오늘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오늘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이 현안 관련 항의를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안 만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가 안 만난다고 한 거겠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의 이 절친한 사이라서 공정성을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서 만남이 불발된 것이죠. 권성동이 이 문형배와 이재명의 관계가 수상하다.
그 이야기한 시점 직후에 이런저런 헌재에 대해서 항의성 방문을 했는데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성동은 그러니까 헌재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헌재에서. 결국 탄핵 소추권을 막 남용하는 것이 헌재에 와서 막 쌓여 있죠. 지금 한 10건 정도가, 지금 현재도 10건 정도가 쌓여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 남용도 비상계엄령 발동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남용을 한 부분도 먼저 좀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절차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그 배경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면에는 문형배 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하는 것은 문형배는 이재명과 절친이다. 누구보다 가깝다. 오늘 다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문형배가 그러니까 문형배가 이재명과의 친분을 주변에 많이 가시를 했다. 자주 가시를 했다. 지금 차기 대통령 유력한 이재명 나하고 술 친구야. 과거에 자파서클 같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가시를 했고 자랑을 많이 했고 또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2020년에 이재명 대표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간 것을 문형배가 자랑 삼아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파다하다는 거죠. 권성동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도 과거에 했습니다. 권성동. 그래서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문형배 대행은 소장 대행은 최소한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서 재척 내지 회피를 할 사유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언론에 조금 전에 공지문을 냈는데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딱 하나만 반박을 합니다. 뭐냐면은 2020년 이재명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형배 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 자, 이렇게 언론 공지까지 해서 헌재 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요 모친상에 조문 간 적이 없다. 조의금 낸 적 없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다른 의혹들, 연수원 시절에 이 노동법 학회를 만들어서 정성호나 이재명과 이 문형배가 같이 활동을 했는지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리고 이 선거법에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그 유죄 판결이 이상하다고 문형배가 주변에 얘기했는지 부분, 어떤 서클 활동이 끝나고 자파 서클 활동이 끝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 친구였다는 부분들, 호용호재했다는 개인적 친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재명과의 친분, 이재명은 어쨌든 헌재 심리 빨리 끝내고 파면으로 매듭지어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가까운 사람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으로 헌재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문제를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